네, 오늘 정보위에서는 파리 테러 관련한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 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장의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앞에를 그게 천천히 몸을 좀 돌려서 말씀해 주시면 인사 말씀에서 몇 가지 얘기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2달 전에 국정원장이 프랑스 해외정보부하고 국내정보부 책임자를 만나서 인사를 논의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짐작을 못했죠. 국정원과 프랑스 정보당국이 이 IS 테러 위험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모든 정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파리 테러를 막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 아시는 대로 이것도 국정원장 보고입니다. 지난 8월에 IS 잡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이라고 밝힌 데 있어서 우리도 주시를 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도 호감을 가진 사람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IS가 손을 뻗칠 수 있는 경계해야 될 잠재적 테러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가 되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하는 테러 위험 인물이 48명이 적발이 돼서 퇴거가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유형을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국내 테러 단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헤즈볼라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 비료 회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수시로 방한을 한 뒤에 질산 암모늄을 구입해가지고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사람이 적발된 게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정보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요. 국내에 취업했던 그 무슬림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2월 달에 사망을 한 게 확인이 돼서 이게 해외 정보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국내에 취업한 사람 중에 IS로 가담을 한 사람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IS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게 있고요. 시리아 난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200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준 난민 지위를 가지고 거주지를 신고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명은 현재 심사 중으로 공항 대기소에서 대기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늑대형, 물론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외로운 늑대형 자생 테러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그 중에 한 카테고리로는 김군처럼 IS에 직접 가담한 게 있죠. 근데 지난 8월경에 2명이 가담 기도가 적발이 돼서 공항에서 그래서 여권 무효 조치로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를 한 것이 적발이 돼서 지금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한 사람은 대구 성서공단에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IS와 북한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뭐 항상 지금 있다고 보고 협의를 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협의를 합니다만은 뭐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과 IS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한 것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 관련 사항은 우리 이철우 간사가. 네, 그 다음에 법 관련 사항. 네, 법 관련 사항이 질의 답변이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야의 입장이 많이 엇갈렸는데, 일단 이철우 간사가 설명을 법 관련해서 테러방지법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듣고, 이 야당 입장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제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무하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대구에서 이 사람이 나가서 IS에 가입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이 있고 그 자기 주민 그 관련 자료가 명함 같은 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니까 대구에서 선성공단에서 2년간 근무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인물들이 국내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러법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하고 금융거래도 알 수 있고 통신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아무리 위험한 인물이 국내에 있어도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테러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테러법을 만드는 데는 여야가 공감을 했습니다. 테러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국민 인권 문제라든지 국정원 권한 남용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면은 국정원에서 금융 거래라든지 감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권력 남용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야당에서 걱정을 하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테러법이 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내 신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지를 한다든지 이래도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FTF 그 외국인이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전투원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99개에서 2만 명에서 100개국 3만 명 늘었어요. 그중에 서방 사람들은 한 5천 명이 귀환을 했다. 테러 전투원으로 IS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도 김군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또 귀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러법을 한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FIU법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와 사이버 테러까지 4가지 법을 동시에 고쳐야지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도 인정을 했지만 대테러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이제 좀 이론이 있는 부분은요,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 있는 법은 국정원 강화법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국정원에 대한 신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대테러를 정보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의 지휘 시스템, 컨트롤 타워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보기관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토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나와 있는 법 가지고는 뭐 이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좀 공감은 하지만 지금 이걸 빨리 해달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요. 정보기관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이 모든 걸 통과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뜻 수긍할 수 없고, 특히 현재 국정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댓글 사건 이후 모든 여러 가지 사건에서